안녕하세요. 오늘은 걸그룹별 최애곡 골라보기라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팝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 노래를 잘 듣진 않아요. 근데 걸그룹 음악은 운동할 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좀 정신 잘 안 차려질 때 그럴 때 좀 잠 깨려고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한 절반 정도만 걸그룹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멜로디랑 가사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나름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를 다 모두 다 만족하는 노래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노래가 일단 디폴트 감정값이 좀 아련하고 슬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가 좀 신나야 돼요. 이게 신난다는 게 단순히 기쁘고 신난다 이게 아니라 좀 뽕필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기갈 아니면 기세 이런 무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 중에 약간 최소 2개 이상을 충족하는 노래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걸그룹들은 제가 이제 이 걸그룹을 알게 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했고 그 걸그룹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해보는 그런 구성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세대부터 5세대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제가 사실 중학교 때는 그 마돈나랑 브리트니에 빠져가지고 걸그룹 음악을 거의 듣질 않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더걸스가 데뷔를 했어요. 참고로 저는 92년생인데 이제 학교를 좀 빨리 가가지고 친구들은 91년생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원더걸스가 데뷔를 했는데 그때 그 아이러니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막 야자 끝나고 무대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텔미라는 노래로 굉장히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저는 텔미나 아니면은 그 소핫 이런 노래보다는 저는 그 Two Different Tears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2DT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왜냐면 이 노래가 왜 두 가지의 슬픈 눈물이냐면 첫 번째는 너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행복해서. 두 번째는 얘가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하니까 화나게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슬퍼서. 이 두 가지의 슬픔이 양립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노래 무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봤는데 너무 웃긴 댓글을 발견한 거야. 왜냐면 이때가 2010년이었나 봐요. 이 착장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팬들이 노래가 이게 화장이랑 옷이 이게 뭐냐 되게 싫어했었나 봐요 당시에. 그리고 박진영을 막 욕하는 글이 많았는데 이게 Two Different Tears니까 아마 이 당사자는 제정신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댓글인 것 같은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캡처해놨던 노래이고 고1 때 또 소녀시대가 데뷔를 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막 청량하게 부르면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소녀시대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Run Devil Run이에요. 제가 이렇게 남자들을 만나면서 20대 초반에는 좀 퍼주는 이런 관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뭔가 되게 매달리고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나쁜 남자들한테 시달리면서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어느 날 이 노래를 듣는데 이 노래 마지막 부분에 서현인가? 아무튼 어떤 멤버가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이 넓은 세상 반은 남자 너 하나 빠져봤자 꼭 나만 봐줄 멋진 남자 난 기다릴래 혼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짧은 가사가 뭔가 제가 남자를 보는 그런 시선을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 안 좋아해도 돼. 어차피 다른 애들은 또 있어. 이런 마인드가 제가 굉장히 결여된 적이 많았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쇠질하면서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런 마인드를 함양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야 이 노래 이제 이러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에 와서 박혔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그 한 구절이 정말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래서 제가 남자를 보는 어떤 눈을 바꾸게 해주는 가치관을 바꿔준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3 때 2NE1이 나왔는데 제가 2NE1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2NE1 노래는 하나만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 노래는 인더클럽입니다. 인더클럽이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클럽에 왜 갔냐?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왜 헤어졌냐? 남자가 이제 바람을 핀 거지. 이 주인공이 이 화자가 흑화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도 너처럼 아무나 만나서 사랑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부르는 좀 슬픈 노래인데 최애곡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일단 무드가 슬프고 두 번째 그다음에 비트가 좀 신나고 뽕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는 세 번째는 약간 너 꺼져 이런 약간 기세 다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 도입부가 머라이어 캐리의 그 스탠딩 오라는 노래 도입부랑 똑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표절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2NE1 노래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도 좀 아이러니한 표절 논란이고,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노래는 I Love You인데요. 제가 이거는 웃긴 썰이 있는 게, 제가 군대를 2012년 4월에 갔거든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자대 갔을 때가 2012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아마 7월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 때는 뭐 핸드폰 당연히 못 쓰고, 그리고 그 mp3도 저희는 일병이 지나고 나서야 쓸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노래를 그 생활관에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뽕삘이 나고, 일단 이 노래가 그 약간 트로트를 어떻게 해석해서 나온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관에서 이제 엠넷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드디어 이 노래 뮤비를 볼 수 있겠다고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선임들이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꺼지라고 하면서 바로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지. 아, 남자애들은 2NE1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휴가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I Love You를 다운받아서 정말 휴가 내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해 굉장히 더웠던 여름에 휴가 나왔을 때 저희 집 풍경이랑 뭔가 제가 굉장히 억압된 상태에서 이 노래를 갈망했던 그 풍경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제가 요즘에도 굉장히 잘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 그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도쿄에서 한 콘서트의 녹음본을 앨범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 노래가 되게 인트로도 길고 아우트로도 되게 길게 편곡을 해서 만든 노래인데 정말 너무 신나고,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죽는 날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3 때 애프터스쿨도 데뷔를 했거든요. 뭐 그때 약간 한국판 푸시캣 돌스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옷 너무 야하게 입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거의 조선시대급으로 아주 보수적이게 입었고요. 저는 애프터스쿨 노래 중에는 샤랄라한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맨 처음 나왔던 그 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쇠질할 때 가끔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후반부에 그 봉춤 추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막 신나진 않지만 좀 아련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끔 듣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재수를 시작할 때쯤에 티아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티아라 노래는 그 넘버 나인입니다. 이 넘버 나인이 그 세 가지 중에 또 두 가지를 충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아련하고 슬픈 무드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비트가 굉장히 뽕삘이 난다. 근데 여기 내가 기세는 결여됐기 때문에 약간 최애곡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넘버 나인이 아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온 것 같은데, 이 노래에 뭐 무화과꽃 어쩌고저쩌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뭔가 거기서 제가 좀 꽂혀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사실 FX는 제가 고3 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재수할 때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뭐 Four Words 이런 노래 너무 좋지만 제가 약간 좋아하는 노래는 하나를 뽑기 너무 힘들었어요. 누에삐오, 그 다음에 일렉트릭 쇼, 첫사랑니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테크트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 누에삐오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누에삐오를 다시 들으면서 그 누에삐오 그 브릿지 부분에 사랑에 빠진 건 너무 멋진 일인걸, 나만의 감정을 주고 배로 받는 것,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노래가 되게 가사가 좀 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일렉트릭 쇼크는 저는 이 노래가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 있을 때 나왔고, 전역하기 직전에 제가 무슨 후임이랑 얘기를 하다가 한 2년이 흐른 거죠. 얘기를 하다가 후임이 그 일렉트릭 쇼 그거 사행시잖아 이러는 거예요. 엥? 뭐가 사행시야? 그랬더니 이 전기 충격 사행시라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여기 전압을 좀 맞춰서 사랑해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무 웃긴 걸 본 게, 사실 전압을 맞춰서 사랑해줘라는 가사는 틀렸다. 사실 전압을 맞춰서 사랑해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류와 저항을 모두 계산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봤는데 아무튼 너무 웃겼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첫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 사랑니라는 것에 이제 첫사랑이랑 사랑니를 둘 다 이제 동시에 비유한 이 비유법이 진짜 너무나 참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좋다.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 미스에이가 여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 굿걸 뱃걸로. 미스에이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굿바이 베이비예요. 왜냐면 제 영상에도 한번 나온 적 있는 일반 남자 사람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의 임진모 씨급으로 그 우리나라 대중문화 음악계를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 그 친구랑 안동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차에서 굿바이 베이비를 막 듣고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근데 제 친구가 그 지아가 하는 랩이 있어요. 뭐 표도 안 사고 딱 좋은 자리에 딱 이런 랩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걸 너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배꼽 잡고 막 차 안에서 웃었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 친구랑 그 더운 여름날에 안동 놀러 갔던 생각도 나고 막 낄낄거렸던 생각도 나고, 굿바이 베이비는 좀 약간 기갈진 곡이긴 하지만 이 동시에 제 친구와의 여행의 그 추억도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이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재밌게 놀다가 군 입대 전에 제가 군대를 2012년 4월에 갔다 했잖아요. 그 해 봄에 많이 들었던 노래가 EXID의 이제 후즈 댓 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 명곡이고, 이것도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가 이제 그 환승 이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드가 일단 슬퍼요. 그리고 비트는 신나요. 비트는 신나고 좀 뽕필 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갈. 야, 그 여자애가 나보다 얼마나 더 잘났는지 내가 보겠어. 뭐 이런 가사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제가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몇 번 들었는데 와, 진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명곡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2012년에는 저 혼자만의 그런 숨든 명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역주행해서 이 그룹이 잘 돼가지고 저도 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군 입대했을 때, 제가 군 입대했을 때 입대곡이 그 시스타의 나 혼자였거든요. 사실 시스타가 데뷔를 한 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재수를 해서 이제 1, 1학번으로 갔으니까. 왜냐면은 뭐 세터 때 막 선배들이 시켜가지고 시스타 춤추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저는 시스타 노래 중에는 나 혼자를 제일 좋아해요. 뭔가 그게 뽕필도 나고 좀 아련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고, 약간 그 빨간색 의상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반부의 그런 노래들보다는 오히려 초창기의 그런 뭐 니까짓게 아니면은 뭐 그런 노래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포미닛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트 투 하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SM에서 나온 그 하트가 아니라요, 하트 투 하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그냥 제가 한 거의 오랜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어느 날 이 노래 가사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남자답게 말해,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뭐를 남자답게 말하라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게 좋아한다는 말을 남자답게 해라 이런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이제 헤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남자가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지금 주인공이 빡쳐가지고 야, 남자답게 헤어지자 말해, 이러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트가 비트가 되게 신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신나는 노래인 줄 알고 오랜 시간을 듣다가 이제 그런 가사라는 걸 깨닫고, 와, 이거 약간 킥이다, 이 노래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에이핑크가 약간 그 샤랄라한 컨셉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샤랄라한 컨셉보다는 그 컨셉을 버리고 나서 이제 1도 없어 이 시절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딜레마입니다. 이 노래가 뭐 뽕필도 나고 그 다음에 좀 아련하기도 하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서 좋아하는데, 제가 그 시기에 이제 한번 차였어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복잡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비슷한 상황의 노래였어가지고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군생활 한참 할 때에 걸스데이도 활발히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걸스데이 노래 중에는 기대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비트는 되게 신난데 살짝 기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를 좀 약간 갈구하기도 하고, 이 가사 중에 네가 약간 가리고 쓰는 그 문자가 너무 신경 쓰인다,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문자라는 게 요즘에는 진짜 안 쓰는 말인데 정말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요즘이랑 뭐 DM 뭐 이런 가사가 나오겠죠. 이때 여자 대통령 노래도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주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노래잖아요. 운동할 때 가끔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가수를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라니아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웃긴 게 제가 이 그룹의 노래를 알게 된 게, 저희 아빠가 어느 날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를 봤더니 라니아의 스타일이라는 노래라고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알게 된 노래인데, 이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는 레이디스 코드 노래를 그래도 가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이디스 코드 노래 중에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나쁜 여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현생에서는 너무 개호구 연애만 많이 해가지고 가상세계에 나는 이렇게 나쁜 좀 남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대학생활 하면서 전역하고 나서는 AOA가 되게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저는 AOA의 그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노래들보다는 AOA가 초창기에 밴드 활동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Get Out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뽕필도 나고 그 다음에 좀 기갈진 노래거든요. Get Out, 그냥 꺼져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야, 내 눈앞에서 꺼져, 알짱대지 말고 꺼져 뭐 이런 노래인데, 약간 그 노래를 들을 때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져가지고 이 노래도 꽤나 요즘에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썸붕 되거나 이랬을 때 그 바벨컬, 해머컬 하면서 이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역 후에는 본격적으로 3세대 걸그룹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시기인데, 3세대 대장인 그 블랙핑크 노래 중에는 Forever Young을 제일 좋아해요. 그 노래도 좀 뽕필라서 좋아하는 것 같고, 되게 웃긴 이야기가 있다면 이 후반부에 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한글이라는 거를 비교적 최근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부분이 그냥 영어인 줄 알았어요. 하도 약간 발음을 뭉개지게 하니까 노래를.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어떤 영어지? 그러고 가사를 찾아봤는데 달이 뜨고 별이 뜨는 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었고, 블핑 멤버들이 지금 다 솔로 앨범 있잖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지수 빼고. 저는 제니의 앨범을 정말 좋아해요. 제니의 앨범 중에서도 특히 필터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필터 없이 세상을 보고 싶다, 필터 없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뭔가 이 유튜브와 관련된 제 자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나랑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 최애 멤버는 제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트와이스가 데뷔를 했는데, 사실 저는 트와이스의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하나 뽑자면 저는 우아하게를 제일 좋아하고, 그 우아하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나를 그 엘레강스하게 해줘, 그 다음에 우아라는 말이 나오게 해줘 라는 그런 다중적인 의미로 지은 게 좀 참신해가지고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전역 후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또 런던을 가게 되면서, 런던에서는 이제 레드벨벳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배드보이를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가 약간 야 너는 배드보이야 근데 약간 나한테 빠져들게 될걸? 뭐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뉴욕 브이로그에 나왔던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저와 소울 나눴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레드벨벳의 슬기를 되게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재밌게 놀면서 레드벨벳 노래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 배드보이라는 노래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애플 뮤직에서 보면은, 제가 2017년도에 애플 뮤직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노래를 애플 뮤직이 보여줘요, 어떤 차트를 보면. 근데 그 중에 3위가 배드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구나. 근데 사실 저는 레드벨벳에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그 노래를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템즈 강을 따라서 테이트 모던 가는 길에 그 노래를 막 들었던 기억이 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막 그 테이트 모던 1층에 무슨 카페 같은 데가 있거든요. 청승병 도져가지고 거기서 약간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사실 에어팟으로 배드보이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재밌는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있지가 데뷔를 해서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뭔가 있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없어요. 고르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냥 스킵할 거고, 여자친구의 노래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핑거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노래 가사 중에 탕탕탕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사건 중에 독재하던 대통령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죽인 인물이 뭐 총을 쏜 게 뭐 탕탕탕인가? 근데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건이 있고 그걸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말인데, 이게 약간 커뮤니티에서 조롱으로 쓰이는 건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그룹의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이 근현대사를 떠올리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 노래를 좀 좋아하게 됐고, 이 노래 자체에도 멜로디가 되게 리드미컬하고 신나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데뷔한 걸그룹은 아닌데 이 시기에 많이 들었던 노래여서 넣은 그 그룹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베스티라는 그룹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EXID가 찢어져가지고 EXID로 남은 멤버들이 있고 베스티가 된 멤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베스티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그 연애의 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최근에 뭐 다시 바이럴이 된다는 그런 뭐 릴스를 본 것 같은데, 이 연애의 조건이 뭐냐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다 따지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 못 만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튼 제가 엄마랑
남해 여행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빵 터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나를 송혜교보다 예쁘다고 해줄 남자, 그 다음에 뭐 강동원 닮은 남자, 그런 남자가 필요해, 뭐 여기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막 노래가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래도 되게 명곡이어서 여러분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런던에서 유학생활 할 때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마일리지를 모아서 그 비즈니스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 라운지에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아이들이라는 그룹은 몰랐는데 라운지 한 가운데에 여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연예인이어서 알아본 게 아니라 정말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뭐지? 이제 이러고 이제 음식을 푸고 있었는데 막 직원들이 저 사람들 연예인이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 누구예요? 이제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라는 그런 친구들이라 하더라고요. 그 전소연 씨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고 다른 멤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와, 아이돌 화장 진짜 두껍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아이들 노래 중에는 퀸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이유는 없고 그냥 신나서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취업 이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된 게 제가 이쪽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팟캐스트를 들을 때 항상 걸그룹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 롤린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언급을 하지? 그러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브레이브걸스 진짜 완전 망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지. 이런 좋은 노래가 있는데 뜨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역주행해가지고 잘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개인적으로는 이 롤린도 좋은데 이 그룹 노래 중에 옛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생각, 네 생각이 너무 난다,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련한 노래여가지고 뭔가 제 나이대 사람들이 들으면은 공감을 많이 할 내용인 것 같고, 이제 취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때가 아마 4세대 걸그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에스파 노래 중에는 세비지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또 찰리 XCX의 엄청난 팬이잖아요. 찰리가 2017년, 16년부터 해온 하이퍼팝이라는 장르에 해당하는 노래가 그런 세비지이고, 좀 SM이 좀 선구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쇠맛, 또 그런 거랑 관련된 그런 컨셉, 이런 모든 삼박자들이 다 잘 맞춰진 것 같고, 2세에 관련된 노래잖아요. 이게 아이와의 싱크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게 꺼지라고 하는 내용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 기갈진 게 너무 세질할 때 딱 좋은 것 같고, 저는 이 세비지가 들어있는 앨범에서 다각몽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꿈속에서도 너를 끝까지 지킬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련하고 좀 몽환적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두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거의 탑티어 뉴진스. 내 뉴진스 돌려내라. 저는 뭐 어텐션도 너무 좋아하고 청량함을 느끼고 싶을 때 항상 듣는 노래인데, 저는 어텐션보다 더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ETA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 ETA는 제가 공군 작전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스케줄을 짤 때 이제 ETA, ET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Estimated Time of Arrival, 그 다음에 Estimated Time of Departure,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출발 시각 아니면 예정된 도착 시간 관련된 뭐 시간을 기입하는 차트가 있었는데, ETA라는 곡으로 돌아온다 했을 때 내가 알던 ETA인가? ETA라는 단어를 보고 아마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너 언제 도착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노래를 들었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친구한테 야, 네 남친 바람났어, 너 언제 올 거야, 그래서 ETA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트위스트한 이 생각이 너무 참신해가지고 되게 좋아하게 됐고, 이 노래가 약간 그 백그라운드에 깔리는 이 빠빠빠빠 그러는 이 비트가 살짝 뽕필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가사 중에 약간 Boys be always lying, 남자애들 항상 거짓말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좋아했던 노래인데, 또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그 아이폰으로 찍었거든요. 아이폰 애플이 얼마나 되게 강경하냐면은 자기네 로고를 막 그렇게 아티스트를 위해서 변경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뉴진스를 위해서 애플의 뭐 약간 그 토끼 귀가 생기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이렇게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와, 애플 진짜 대단하다, 애플이 되게 뉴진스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허용해주다니 이러면서 되게 약간 감탄했던, 그리고 뉴진스가 항상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얼른 다시 돌아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룹은 뭐 르세라핌은 저는 이제 안티프레이즈를 제일 좋아하고, 거기 가사 중에 뭐 이 노래는 약간 신나기도 한데 되게 기갈지고 그냥 기세랑 관련된 노래여가지고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냥 더 높이 가줄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높이 가줄게,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약간 넌 족밥이야 뭐 이런 건데, 이 노래 들으면서 쇠질하면은 진짜 약간 가볍게 무게를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일릿은 좋아하는 노래 별로 없었는데, 그 왜 군인분들 나와서 그 춤추는 그 계정 있잖아요. 그 계정에 마그네틱 그 커버했던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재밌어가지고 그 영상은 많이 봤던 것 같고, 키스 오브 라이프는 키오프 노래보다는 그 나띠의 솔로곡 슈가코트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게 약간 제가 중학생 때 이효리 씨 노래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추억에 젖어서 그 시절을 좀 회상할 수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저희 동생 여자친구분이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저랑도 말이 잘 통할 것 같은데, 분이 동생한테 이 노래 되게 좋다고 들어보라고 이제 해가지고 동생이 차에서 자주 듣던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노래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다운받아가지고 자주 들었는데, 그 노래가 그 리센느의 러브 어택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리센느가 어떤 그룹인지는 몰랐고, 그리고 뭐 워낙 막 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바이럴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는지 너무 이제는 요소들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그 원희 유튜브 보셨죠? 거제야호 보셨죠? 저도 그거를 보고 좀 가슴이 약간 찡한? 그 엔딩 부분에 그 아모르 파티랑 관련된 그 얘기를 PD가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찡했었는데, 사실 원희 씨는 제가 그 케이카에서 하는 컨텐츠 나의 연수 아저씨? 뭐 이런 걸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리센느라는 그룹은 잘 몰랐고, 그리고 원희의 매력에 대해서 몰랐는데, 정말 이 어린 친구들이 그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이렇게 올라와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걸그룹 리스트의 마지막은 이제 리센느 코인으로 끝맺음을 맺으려고 하고요. 러브 어택 너무 명곡이어서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전 단순히 이제 어떤 노래를 들을 때 노래 좋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뭔가 제 인생에 반영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정말 수많은 노래들이 제가 남자들을 대하고 내가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준 노래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이 노래를 불러준 그녀들과 이런 노래를 제작해준 제작자들에게 좀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되게 자주적인 남성이 되는데, 물론 마돈나, 레이디 가가, 아니면 찰리 이런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걸그룹도 도움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사람마다 취향이 워낙 다르니까 여러분도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디깅하면서 찾아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리스트업 했던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를 하나 꼽아보라면 저는 뉴진스의 ETA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아련한 감정, 왜냐면 또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네가 그 사람 못 잊을 때 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 애인이 이제 바람을 피는데 친구가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도용일 거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제 자신에게 좀 대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약간 남자들을 대할 때 막 이 남자는 정말 멋질 거야,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남자 다 똑같아, 좀 가볍게, 남자 다 똑같아, 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끝까지 뭐 인더클럽이랑 ETA 둘 중에 뭘 꼽아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ETA를 골랐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영상을 몇 개 만들었었는데 개인적인 이슈로 인해서 폐기를 했거든요. 그런 번복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러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6월답지 않게 굉장히 쾌청하고 상쾌한 날들이어서 좀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6월 최대한 즐기시면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6월은 프라이드 먼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또 당당하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